그때 내가 나타났다는 그 내가 내 다른 방식으로 나의 자아를 느낀다는 건 그건 의식 내용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있다는 거, 그 시선을 통해서 타인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자아가 하나의 나타났다는 존재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. 이걸 자꾸 의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또 의식과 의식의 어떤 관계로 가버리는데 내가 쳐다봤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그때는 나의 존재를 못 느꼈는데 뭐 어떤지 그걸 못 느꼈는데 누군가 나를 바라본다는 어떤 시선을 통해서 내가 시선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곧바로 그게 바로 나의 어떤 존재, 새로운 어떤 방식의 어떤 존재, 내가 있다는 걸 느낌. 그러니까 이제는 의식하고 무슨 관계입니까? 존재의 관계. 이게 그래서 존재론적 관계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있다는 걸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 명정성은 결국은 타자가 있다는 명정성을 확보를 해주죠. 이거 왜 확보를 해줍니까, 쌤? 박사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. 제가 못 들어서 뭐. 다시 이야기하면 예. 왜 우리가 이게 이제 존재론적 단계라고 하는가? 아까 내적 단계에서 그걸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도 존재론적 단계이긴 하지만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존재론적 단계가 있는 거죠. 왜? 내가 이 열쇠 구멍을 쳐다보고 저 안을 봤을 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이 의식의 어떤 그 단계와는 다른 방식의 의식이 이제 탄생이 되죠. 다른 방식의, 즉 누군가가 의해서 내가 그 감시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걸 하면서 동시에 수치심이 생기면서 그에 대한 나의 의식이 그때 바로 또 탄생이 되죠. 그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바뀌면서 동시에 나가 있다는, 내가 그런 어떤 인식, 수치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, 그거는 바로 나의 어떤 그 인식의 어떤 내용이지만은 동시에 내가 있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거죠. 즉 나의 명정성이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타인의 존재가 있다는 것도 확정이 되죠. 왜? 시선을 누군가한테 받아가지고 내 존재가 명정하다는 것, 있다는 걸 알았었는데 그 명정이 왜 생기는가 하면 누군가에 의한 시선을 받은 거니까 그 누군가가 있어야만이 내가 시선을 받아는 게 성립할 거니까 즉 나의 명정이 나의 존재의 명정이 곧 타자의 명정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죠. 이거는 데카르트식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타자에 대한 어떤 존재 증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나의 의식의 어떤 존재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곧바로 타자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증명이 확보되죠. 이거는 이제 명정적인 거죠. 굉장히 제가 이제 아까 설명했는 그게 개연적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? 인식적인 단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개연적인 단계밖에 갈 수 없는데 여기 가서는 명정적인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죠. 즉 타자의 존재가 있는데 근데 이 타자하고 내하고는 계속 이거 주관과 객체와 주관의 어떤 이런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이 타자는 만약에 내가 이걸 의식의 대상으로만 봤었다면은 이미 이게 아마 객체화 돼버려가지고 다시 저쪽 단계로 쭉 미끄러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타자 자체는 비표상화의 담지자, 그러니까 표상화될 수 없는.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비반성적 단계에서 나온 거고 수치의 어떤 기본적인 그 분석이 기본적으로 그 반성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비반성적 차원이다. 그리고 그 비반성적 차원의 담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타자고 타자의 근본 성격 자체가 이렇게 표상으로 환원되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고유성을 가져야만이 계속 이런 갈등, 주체가 객체가 될 수 있고 객체가 다시 주체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행위사학적인 게 대두가 됩니다. 이게 결국은 이 두 개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맨 같은 그거예요. 이 타자의 우연성은 절대적인 거예요. 우연성이 절대성. 우연성이 절대성. 타자가 있다는 것. 그런 다음에 그 타자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한 예를 들어 이제 그 타자에 대한 어떤 여기가 보통 이제 우리가 질문을 이제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타자가 만약에 내가 지금 잘못 듣기나 아까 그 시선으로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그 했지 않을 가능성이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은 그 자체도 그게 내가 잘못 들었기나
아니면은 지금 그 사람이 당장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의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야지 그런 어떤 의식의 변화, 시선의 변화 가능하다는 거. 이게 조금 어려워요. 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보통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 있다 없다 부재다 없다를 자꾸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각적 차원의 단계에서 이해를 하는데 사르트르에서는 이 부재 자체가 이미 한 존재자의 존재의 어떤 존재의 본질 양태라고 봐요. 즉 없다는 것 자체도 이게 만약 여기 있다가 이게 없어져도 이 노트와 우리의 어떤 그 관계에서 이 부정성은 우리의 어떤 그 존재 규정에 이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. 그런 경우는 이걸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내가 옆에서 아까 이렇게 좀 착각이나 오류 같은 것도 그냥 우연적인 문제로 그냥 사실성의 어떤 문제로 버릴 수 있죠. 왜? 그런적으로는 그런 어떤 그 시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바로 타자로부터 나와야 되는 건 존재의 근본 형태니까. 착각을 했다 하더라도 혹은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존재 타자의 그 논적인 존재 양태에 미치는 게 아니고 단지 타자가 지금 여기에 없기나 저쪽에 있기나 아니면은 뒤에 있기나 그런 식의 어떤 차이지 타자 자체가 있어야지서 성립하는 그 근원적인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타자의 어떤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타자는 절대적으로 우연성의 어떤 형태를 띠면서 절대화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왜 이 형이상이란 말을 쓰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 존재의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존재자의 어떤 존재 구조가 시간성이다.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시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존재를 그렇게 존재 구정을 딱 하면은 그때는 모든 존재자의 존재의 구조가 시간성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각각이 가지고 있던 다른 개별자들이 전부 다 그 존재의 존재 규정 속으로 다 좀 함몰돼 버려. 말하자면 익명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. 근데 그런 차원에서 모든 존재자를 다 설명해가지고 존재 구조로 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타자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한테 다른 방식으로 주어져 있는 혹은 다르게 어떤 식으로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타자의 그 어떤 우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은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형이상으로 보자. 왜? 존재론이라면 존재의 구조를 하나 밝혔으면 다 이제 타자의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릴 텐데 그 존재의 구조로 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즉 이 타자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걸 형이상으로 보자. 즉 하나의 우연성으로 보자. 말하자면 그때 형이상이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을 때 뭐 이런 식의 형이상에서 쫙 범주를 다 이야기하고 했을 때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어떤 그 존재 구조 속에 구성성으로 다 설명되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자가 있는 즉 그 우연성, 그건 우리한테 우연성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으니까. 왜? 우연성이 아니면은 모든 존재의 구조 속에 다 설명이 되었어야 될 텐데.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의 어떤 형이상으로 보고 타자를 그 고유성을 인정해주자 그런 어떤 의미. 그래서 인식론, 존재론 즉 단계 그 형이상학과 이거는 맨 밀접한 단계에서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논리로서 형이상학적 어떤 그런 단계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처음에 어떤 문제로 되돌아가 보면은 타자를 어떤 하나의 원리로 설명을 다 되어버리면은 타자 문제가 안 나올 텐데 그리고 하나의 어떤 자아의 어떤 선험성 원리에 의해서 칸트의 선험성이나 아니면 사르트르조차에서도 이 의식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다 설명이 되어버릴 텐데 즉 칸트의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선험성이라고 그러고 요새는 초월성이라고 말을 이제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 초월성적 관점에 따르면은 우리
속에 그 마치 풀빵이 만들 수 있는 그 기계의 어떤 그것들이 우리 속에 미리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재료만 주어지면 그 풀빵이 나오는 것과 그런 종류의 어떤 비유를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의식 속에 그런 어떤 선언적인 어떤 초월성의 어떤 구조가 있어가지고 우연성이라는 것은 없는 필요가 없는 왜 의식의 어떤 그 구조 자체가 이미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그 표상의 방식으로 다 성립될 테니까.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계속 유아론적인 어떤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. 왜 유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유아론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명정성 자체가 곧바로 다른 나와 또 다른 어떤 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명정성을 확보하는 건 아니니까. 즉 하나의 어떤 그 어떤 권리로서 요청을 할 뿐이지 그 자체가 증명된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거를 존재적 관점으로 인식을 보면서 새로운 어떤 방식의 어떤 타자 문제를 해법을 내면서 우리한테 인식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방식, 인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방식을 우리가 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예.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이제 조금 좀 디스커션 토론 조금 하죠.